KF-21 전투기는 정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네. 그 핵심 기술까지 다 저희들이 개발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공중기동 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줘서 전 세계에서 KF-21을 사야 되겠다. 저거 있으면 그 나라의 영공을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요즘 걸 사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KF-21을 사야 하는 겁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국방 전문가인 김민석 우주항공산업진흥협회 부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1996년 서울 에어쇼를 시작으로 최첨단 항공기와 지상 무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죠. 이 아덱스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덱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전시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덱스는 ADEX입니다. 영어로 네.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항공 우주와 방산 전시회 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거대한 항공 우주 방산 전시회이긴 한데 사실상은 마케팅 장소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항공 우주 관련된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국 것도 오고 전 세계 또 업체에서 다 와서 서로 판매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모든 거의 많은 무기 체계, 지원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마케팅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세계적인 항공 우주 방산 전시회 겸 마케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부터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서울 아덱스에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예년보다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어떤 해외 업체들이 참여하나요? 네, 올해는 35개국에서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600여 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업체를 다 동원해도 60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 KF-21을 만들고 있는 카이, 그 카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저희 협회랑 이름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그 회사하고 그리고 K9 자주포,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은 K9 자주포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 하는 한화 시스템, 또한 이제 그 K2 전차 아시죠? 그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차죠, 말하자면. 그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이런 곳이 이제 다 들어오고, 그 외에도 뭐 풍산이라든지 그 탄약 만들고 하는 그런 데도 오고, 해외에서는 F-35, 22 전투기라고 많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 하면은 F-35, F-22가 나오는데 그 전투기를 생산하는 럭히드 마틴, 굉장히 유명하죠. 럭히드 마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갈 때 굉장히 많이 타는 보잉 비행기 그 말이죠. 그 생산하는 보잉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유럽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태리 업체들 또 브라질에 있는 엠브레어라고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업체들 심지어 터키까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네요. 그리고 이 개막 축하 공연으로 선보이는 이 에어쇼가 우리 방위산업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이벤트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또 어디에서 언제 열리고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군데로 나눠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에어쇼 그 아덱스 하는 기간 비슷하게 APEC이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틀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합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 19일, 17, 18, 19, 3일 동안은 성남 서울공항,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 위주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APEC에 들어오시는 많은 VIP들이 성남공항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큰 전시관은 설치를 못하고 바로 이 철수할 수 있는 그 무기 위주로 그렇게 하고 기타 많은 장비들이 그 현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공중 기동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중 고개라고 하죠. 공군의 공중 고개죠. 지금 저기 나오네요. 저기. 예. 저게 이제 블랙 이글 팀이죠. 네, 블랙 이글 팀인데 저 팀이 아마 화려한 그 수를 놓을 겁니다. 지금 저 하트표를 포함해서 저게 좀 있으면 화살이 이렇게 또 날아가서 큐피트의 화살까지 보내거든요. 예, 포함해서 저거는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하여튼 저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블랙 이글 팀이 과거와 달리 또 새로운 다양한 공중 기동 고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공군에게 공중 고개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거기는 공중 전투 기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좋아합니다. 네. 예. 블랙 이글스의 공군 전투 기동. 네. 저도 언젠가 한 번쯤 보고 싶었는데 보셔야 될 겁니다. 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네. 성남에서 그 성남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20일부터 24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약 4.9만 제곱미터 크기의 그 전시장에 600개 업체 정도가 와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시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그 방산을 다 보여주고 또 해외에서도 보여주고 서로 이제 마케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항공 우주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장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또 킨텍스에서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도 가야 하고 킨텍스에도 가야 되고 이래서 양쪽 다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선택하지 마시고 꼭 두 군데 다 가보시길 볼거리가 기원합니다. 풍부하니까요. 전혀 다릅니다. 네, 두 군데 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쇼에서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전투기 KF-21, FA-50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전투기들 성능은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가장 효자 종목으로 팔고 있는 전투기 중에 하나가 FA-50입니다. 네. FA-50은 아까 그 블랙 이글 팀에 나오는 고군 훈련기입니다. T-50이라고 하는데 그 T-50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조를 하긴 했는데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데 경공격기라지만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F-16 전투기와 유사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 전투기에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보여주고 또 하나는 KF-21인데 KF-21 전투기는 정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그 핵심 기술까지 다 저희들이 개발했거든요. 했고 KF-21은 내년부터 공군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끝났다는 거죠. 끝나고 지금 막 생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한번 공중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심해서 이제 날아야 하는 관계로 정말 조금만 기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공중 기동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줘서 이번에 보여줌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KF-21을 사야 되겠다. 저거 있으면 그 나라의 그 영공을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KF-21은 전혀 다른 전투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나왔으니까. KF-21 다른 전투기에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해서 4.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4.5세대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고 4세대 전투기는 일반 전투기인데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준 스텔스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경쟁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유명한 라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있고 또 유럽에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4.5세대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3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개발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기술력에 있어서 우수하지 않을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보십시오. 요즘에 화두가 뭐죠? AI? AI.
이 옛날의 접근은 AI를 30년 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AI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확장하면은 지금은 전투기와 사람이 타는 전투기와 AI가 하는 무인 전투기가 함께 협동 작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고 서로 어디를 공격해야 될 것인지 이걸 서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AI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서로. 그런데 우리 KF-21 전투기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 팁을 사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이 온갖 것 다 확장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사야 되겠습니까? 요즘 걸 사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KF-21을 사야 하는 겁니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경쟁력이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인 전투기에 들어가면 우리 조종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먼저 AI가 탑재된 무인 전투기가 먼저 가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유인 전투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조종사의 희생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AI가 탑재된 우리나라 기술력의 전투기 세계로 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KF-21은 아직 수출은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생산돼서 납품이 되니까 네. 앞으로 수출을 기대할 거고요. 네. FA-50은 가장 최근에 폴란드.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폴란드에 수출했고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출해왔습니다. 정말 이런 무인 전투기랑 또 협동 작전을 효과적으로 더 수행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서울 아덱스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성남,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나눠서 개최된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에어쇼도 함께 수송기도 탈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수송기 탄다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네. 공군의 수송기를 어떻게 탈까? 사실 여객기랑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기는 굉장히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하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가지 보시는 저게 이제 C-130과 CN-235라고 하는 그 수송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 공군 수송기 거기에 이미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 전환해가지고 500여 명을 뽑아놨습니다.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순서대로 태울 계획입니다. 그럼 미리 응모를 한 500명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탑승이 가능한 네, 거죠? 너무 많은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종사들이 이 전투기 이제 작은 초급되는 항공기도 타지만 네. 그 전에 전투기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 똑같이 시뮬레이터를만 우리 운전 놀이하는 데 가서 운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데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종사들이 실제 훈련합니다. 네. 그 조종 시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체험할 수 있고 저기 VR은 이렇게 끼면은 착용을 하면은 네. 정말 실제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행 착각인 게 좀 이상한데 비행기를 막 타고 가면 전투기를 타고 가면은 야간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안개 속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구름 속도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일으키는 게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몇 차례 연습을 한 적이 네. 있는데 요만한 작은 공간 속에 의자에 사람을 앉혀놓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앞으로 돌렸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뒤로 젖혔다가 이렇게 막 하면은 마치 내가 그걸 탄 사람이 막 그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다는 느낌, 네. 그 빙글빙글 도는 느낌, 이런 게 막 착각을 일으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극복하도록 하는 게 비행 착각 훈련이거든요. 네. 한참 하다 보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런 훈련도 실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VR 체험이나 조종사 체험 같은 거는 누구나 가면 다 해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하겠죠. 아, 그럼 저도 한번 줄을 서봐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10월 20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비즈니스를 또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데이라는 게 있고 퍼블릭 데이라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데이는 정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죠. 네. 서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정말 사고 살 사람들 또 구매 의향이 있거나 또는 기술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가지고 직접 이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년 전인 2023년인 경우에는 그 서로 이 비즈니스 협상을 통해서 구매 의사를 밝힌 게 294억 달러. 그리고 실제 계약이 60억 달러가 이루어졌습니다. 60억 5천만 달러인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올해는 330억 달러 정도 수출 상대貿易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2021년에는 실제 계약액이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2023년에는 60억 달러였거든요. 네. 올해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훨씬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데이니까 정말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혼자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여건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킨텍스에서는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는 비즈니스 데이고 네. 24일에는 퍼블릭 데이입니다. 근데 퍼블릭 데이는 이제 핵심은 18세 이하 되는 학생 사람들은 네.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학생들은 왜냐하면 왜일까요? 너무 이제 번잡스럽고 분주하니까 네. 대화 협상을 못 하니까 그래서 24일부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24일 하루는 들어올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데이라고 그 퍼블릭 데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름을 바꿔서 네. 우리 그 젊은 청년 아이들이 결국은 미래의 우리 우주항공과 방산을 키울 그 뭡니까 인재 네. 기둥이 되기 때문에 퓨처스 데이라고 하자 해서 미래를 담보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퓨처스 데이는 10월 24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거기서는 그 비즈니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에어쇼나 보여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건 3일 내내 퓨처스 데이입니다. 네, 일산에선 이렇게 비즈니스 데이가 열리는데 야외에 또 최신 전투기나 항공기 등이 전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총 몇 기를 볼 수 있고 그중 특히 눈여겨볼 기종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는 항공기는 그 전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산에 항공기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무기들은 많이 전시가 네. 되고요. 야외도 다만 그 성남공항에서는 항공기 걸 우리가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항공기가 있습니다. 특히 공군 전투기를 포함해서 정찰기, 수송기, 헬리콥터 온갖 종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거기 이제 전체 넓이를 봐서 한 40여 종, 40여 대를 거기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그 대공 무기 체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 성남 서울공항에 전시가 됩니다. 네, 항공기 전투기 실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성남공항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투기 옆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사진도요. 또는 이제 일부 전투기는 개방해서 올라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네, 같네요. 네. 조종사처럼 거기 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우주와 미래 항공교통 특별관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련된 특별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우리 이제 그 항공기라 하면은 큰 항공기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개인이 타는 항공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큰 메인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만 쓰고 개인 PC들이 없을 때와 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PC 노트북 들고 다니죠.
그렇듯이 앞으로는 개인 또 몇 명이 타는 작은 비행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걸 AAM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말로는 미래 첨단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인류 미래를 이제 바꿀 건데요. 영화 제5원소라고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뭔지 압니다. 예, 한데 그 빌딩 사이로 비행기 조그만 택시가들이 막 날아다니죠. 네, 네. 그 택시, 나른 택시 자동차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내년부터는 뭐 UAE 이런 데서 미국의 조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상용으로 이제 운영도 되는데, 그럼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큰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자. 우리 국민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입니다. 네. 우주는 지금 우리가 화성에 간다면은 경기도 화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주 화성에 가게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이 달에 원자로를 보내서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이제 내년부터 2026년부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주선을 5대 보내고 2028년부터는 사람도 12명을 초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매일 그 발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달이나 화성이 굉장히 개발되고 더 나아가서 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이제는 우리 인류가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고 다행성 종족이 됩니다. 여러 행성에 사는 인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이 이제 뭐 먼 세대가 아니고 30년쯤 되면 화성에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할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한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우주와 관련된 우리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배치하는 특별 기술, 신기술관을 개관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관에서는 화성에 인간이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비슷한 이제 그림 정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화성에 가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벽돌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벽돌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 없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한국에 있는 정부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달 토양과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뭡니까 이런 모양을 뭐 종이 같은 비슷한 이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네모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가루를 전자레인지에 굉장히 큰 전자레인지 넣어 가지고 1080도, 1090도 정도로 해서 일정 시간을 한 쪼이니까 이게 정말 그 시멘트 벽돌 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단단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 토양을 구할 수가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현무암 아시죠? 제주도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반출 어려운데 그 현무암을 실험으로 해서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달 토양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기술인데, 그게 한국이 그냥 뭐 달에 갈 수도 없는데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기술이 전 세계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시하고 우리 국민이 이걸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달에서는 달하고 이런 데서 공사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특히 그 벽돌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달이나 화성에 가면은 우주 방사선이 그냥 내려옵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남극, 북극 자기장이 있어서 이 자기장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화성하고 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사람이 방사능 쪼인 거나 똑같은 게 돼서 암도 걸리고 일찍 죽겠죠. 그래서 그걸 그 벽돌로 가지고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주에 나가면 뭘 할 수 있을까는 정말 상상력 이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하고요. 우주에 가면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우리 스마트팜 공기
이제 어떤 전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서 야채를 키우고 하는 이런 스마트팜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시도 하고 예,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메탄가스, 네. 천연가스 그런 걸로 우주선을 쏘는데 현대로템에서 이제 그걸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로켓 엔진도 이제 전시를 합니다. 이게 물 없이도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화성에 집까지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상상으로만 방사능도 네, 막아주고요. 방사능도 막아주고요. 네. 상상으로만 해봤던 것 같은데 그걸 간접적으로 또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네, 있다는 네. 점에서 정말 직접 보고 벽돌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그 기술로 화성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건설에 기여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나 연구기관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술인데 일산에 가면은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아무도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네. 10년쯤 전부터 현무암을 활용해서 화성 토양을 개발한 뒤에 그거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 벽돌을 네.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고 그 기술을 가지면 우리가 화성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방산업체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무기를 선보이고 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게 될 텐데요. 국내 업체에서 선보일 무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무기라 하면은 가장 요즘 우리가 핫하게 인기 있는 한국 방산업체 그 무기가 아까 말씀드린 K9 자주포, 네. 그리고 K2 전차, 그리고 이제 FA50 그 경공격기, 그리고 뭐 이런 그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어떤 대부분 나라는 이거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이것만 가지고는 먹거리가 또 제한되겠죠. 네. 우리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화두는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무인 드론이 이제 전쟁 양상을 굉장히 바꾸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병사 한 명당 드론 하나씩 가지고 그 드론에는 폭탄이 실려 있고 적 탱크를 깨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거기에 또 AI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된 드론 또는 또 AI가 적용된 무인 전투 체계, 무인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방위산업 전쟁 추세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명에 대한 존귀함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출산율로 해가지고 병력도 굉장히 줄고 해서 결국은 로봇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4발을 달린 로봇 또는 2발 달린 로봇이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영화에 나오는 끔찍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과거에는 6.25 전쟁 때 보면은 지게에다가 뭐 포탄도 쥐고 뭐 쌀도 쥐고 이래가지고 막 운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요만한 그 작은 이 탁자만한 로봇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놓으면은 병사가 걸어가면 그 병사가 걸어가는 걸 보고 로봇이 따라옵니다. 또는 어떤 좌표를 주면은 이 로봇이 식량이나 탄약을 싣고 그 좌표까지 본인 알아서 로봇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터리.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전망에는 배터리 부대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자동차 배터리처럼 뭐 이런 굉장히 막 세상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지만 이걸 활용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군사 장비, 방산 물자를 만드는 이 창의적인 이 창작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기 창작의 시대가 와서 어떤 무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무기를 만들지, 어떤 군사 장비, 지원 장비를 만들지, 정말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네.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창작성을 정말 강조하는 그런 방산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I랑 관련된 또 무인 전투기기 그리고 배터리까지 정말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인 만큼 이 전시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항공우주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이 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항공은 그동안은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언제 날린지 혹시 연도를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1903년 네네. 12월 예, 미국 동부 해안에서 처음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리어쇼, 세계에서 뭐 부동의 1위인 파리어쇼가 1907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네. 그 시기에 전 세계 이제 그 지금 옛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들이 지금 또 항공기를 만들고 있고 그 외의 나라는 항공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민항기는 특히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체계 표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체계를 가진 나라들만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후발국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항공은 그렇게 왔습니다. 네. OEM 생산, 우리가 신발을 개발해가지고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좀 네. 더 아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항공 산업은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용 항공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에는 뭐 누가 인정 카르텔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레드 오션이었던 게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제 생태계가 그동안 굉장히 실력을 닦아놨는데 이 실력 가지고 이제 도약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우주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나로호, 누리호 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옛날에 아폴로 계획, 달에 뭐 닐 암스트롱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국가가 주도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업적인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라는 우주 경제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가 하면은 저기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로켓을 막 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정부가 그걸 미국 나사에서 그걸 보고 지금까지 미국의 보잉이나 럭키드 마틴에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걸 개발했는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네? 이래가지고 이걸 싸게 사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도 우주를 할 수 있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우주순으로 민간 업체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해 보면 우주에서 발생되는 모든 액티비티, 모든 활동은 뭡니까? 다 경제로 산업화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주 경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팜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우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위성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 군사용 정찰 위성만 있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막 그 토양을 막 찍어가지고 그 토양의 색깔이나 또는 뭐 주변에 있는 그 물길이나 또 이런 걸 보고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포도 생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막 빅데이터와 함께 나오는 거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와인이 최근에 프랑스 와인보다 넘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위성을 통해서 계속 관찰한 그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포도 품종을 계속 개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포도에만 되겠습니까? 모든 데 다 들어가죠. 네. 심지어는 그 어떤 걸 보면은 그 강 이런 데 보면은
저기 잘못하면 홍수가 나겠다. 이런 거에서 홍수 방지도 하고요. 또 산불 방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양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다 돈이죠. 네. 그걸 다 서비스 해주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런 산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우주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업체, 민간인들의 그 창의력과 그 의지력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우주 산업을 앞으로 우주의 추동력을 가질 것이다. 이래서 민간의 새로운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옛날의 우주 개발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올드 스페이스, 네. 오래된 스페이스. 그리고 요즘에 민간이 하는 걸 뉴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생긴 거죠, 드디어. 그래서 민간이 이제 결국 우주를 개발할 것이고 인류의 미래도 바꿀 것이다 해서 지금 이 뉴 스페이스가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블루 오션의 바다가 생겼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의 전망이 창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항공 우주 분야와 관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또 다양한 이 아덱스에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안전이겠죠. 안전인데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성남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전철역에서 오는 데까지 꽤 거리도 있고 그리고 거의 다 바깥 지역이거든요. 실내가 아니고 야외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척 신경 쓰고 있고 특히 출입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뭘 쏠리지 않습니까? 쏠리기 때문에 이런 걸 가급적이면 개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한 20개쯤 해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네. 그리고 대기 공간도 크게 하고요. 또 성남시의 경찰 그리고 이제 행정 일선 그리고 소방서 심지어는 택시 기사 그 사장님들까지도 하고 또 성남시의 그 민간 단체까지 같이 협조해가지고 이런 안전에 유의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요. 네. 특히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옆에서 빨리 도와주고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 킨텍스는 다들 개인차 승용차로 가시지 말고 서울역에서 킨텍스역까지 GTX가 있습니다. 네. 그걸 타시면 17분 만에 갑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아덱스 폐막하고 일주일여 뒤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고위급 인사가 서울 아덱스에 다녀갈 예정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에이펙하고 아덱스의 그 기간이 한 일주일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윈윈 차원에서 서로 이제 그 에이펙에 오시는 분들이 아덱스 오시면 정말 효과가 있겠다 하고 네.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정상분들은 정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죠. 그러니까 아덱스를 구경하기 쉽지 않은데 정상회의를 위해서 미리 오는 고위 관계자들은 우리 아덱스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조하고 있고 많이 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아덱스의 고위 정상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람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